맘 편히 인생을 사는 5가지 방법. 서동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에 인생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평생을 매진하기도 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기에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행복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자존감은 얼마든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혹은 좋은 일을 하면 자존감 역시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존감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만 있다면 자존감은 얼마든지 높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허름한 누더기를 걸치고 길거리에서 잠을 청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를 백조처럼 귀한 존재로 여겼다면 굳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통해 행복을 찾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겉모습에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름다운 백조를 볼 수만 있었다면 훨씬 더 일찍 미운 오리 새끼에게 행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내 안의 자아는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정체성과 직결됩니다. 내 안의 자아, 즉 정체성이 잘 형성돼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체성 역시 잘 형성돼 있습니다. 자존감과 정체성은 상호 의존적이며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고령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노화나 은퇴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닥치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결국 이에 대한 적응은 그 같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즉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입니다. 고령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 앞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일이 어디 다 내 책임인가? 미국 예일대의 심리학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은 1961년 복종과 관련한 유명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각각 교사 역할과 학생 역할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교사 역할을 맡은 참가자가 학생 역할 참가자에게 문제를 내고 문제를 틀리면 밀그램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전기 충격이 가도록 단추를 누르면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점점 더 센 충격이 가도록 설계돼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 충격은 450V여서 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밀그램 교수는 교사 역할을 맡은 실험 참가자들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450V의 전기 충격 단추를 누르는 비율은 채 1%도 안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3%의 사람들이 학생 역할 참가자들의 고통스런 비명소리에도 불구하고 치사 수준에 해당하는 450V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물론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였고 학생 역할 참가자 역시 미리 입을 맞춘 가짜였습니다. 이 실험은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의 심리와 관련한 것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노년의 변화에 대응하는
훌륭한 마음가짐 하나를 시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의 63%는 살인을 저지른 셈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이들은 모르긴 몰라도 생각보다 심적 고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63%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단추를 눌렀다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심적 고통이나 죄책감이 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단추를 눌렀을 리 만무합니다.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극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즉, 저명한 대학의 교수가 지시하는 것에 따랐을 뿐 나는 죄가 없다는 심리다. 남 탓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원인을 자신의 내부, 즉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로 돌릴 경우 그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심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썩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노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노년의 변화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을 때 우리는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잘잘못을 혼자 지고 가려는 듯이 살 필요 없으며 잘못된 일에 대한 자책감이 이를 해결해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부정적 현상의 원인을 지나치게 주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만을 자책하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긍정적인 것은 최대한 끄집어내고 부정적인 것은 외부와 나눌 때 마음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가짐은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긍정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불행과 고통이 내 안에서만 비롯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 지금, 현재.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인생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보리밭을 가리키며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가면서 중간에 가장 크고 좋은 보리 이삭을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단 뒤돌아가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플라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두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유를 묻자 플라톤이 대답했습니다. 보리밭에 들어가자마자 이삭들이 모두 크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면 더 크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기를 머뭇거렸죠. 그러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따지 못하고 보리밭을 다 건너고 말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길, 그렇다. 모든 희망을 내일에 걸지 마라.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 나이가 들수록 느는 건 걱정과 흰머리란 말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느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걱정거리는 마음가짐의 문제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느는 것은 과거로 인한 힘든 기억이 계속 쌓이는 데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역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상당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 혹은 미래의 현재를 저당 잡힌 채 걱정거리를 지고 사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공기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근심과 과거의 힘든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두 털어내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에 어떤 성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금 바로 눈앞의 보리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화려한 시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보리이삭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한계는 없다. 벼룩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여러 마리의 벼룩을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벼룩들이 놀라서 팔짝팔짝 뛰기 시작했고 어떤 벼룩은 자기 키의 100배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이제 벼룩 위에 유리 덮개를 설치하고 다시 책상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높이 뛰던 벼룩들이 계속해서 머리가 덮개에 부딪히자 나중에는 부딪히지 않도록 스스로 높이를 낮춰서 뛰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유리 덮개의 높이를 더 낮춰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벼룩은 몇 번을 부딪히자 뛰는 높이를 스스로 더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덮개의 높이를 낮춰가며 계속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는 유리 덮개를 아예 치우고 벼룩이 뛰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벼룩은 책상을 아무리 세게 쳐도 마지막 유리 덮개의 높이 이상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은퇴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스스로 이런저런 한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난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라며 스스로 한계 짓고 있지 않은지, 노년이란 유리 덮개를 스스로 머리 위에 씌우고 그 이상은 아예 뛸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퇴라는 유리 덮개에 갇혀 새로운 시도보다는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계는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그 한계에조차 이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변화하면 늙지 않는다. 눈이 많이 오는 어느 날 노자는 두 종류의 소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눈이 많이 덮여 이미 부러진 큰 가지였고 하나는 때때로 휘어지면서 눈을 털어내는 가느다란 가지였습니다. 이를 보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버티다 결국 부러져 정체되는 것보다는 변화해서 성장하는 것이 낫지. 나무가 부러진다는 것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정체된다는 것이므로 차라리 눈을 털어내는 변화를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주어진 환경에 때로는 저항하는 것도, 때로는 순응하며 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을 함으로써, 정체되는 것보다 변화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현재 상태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그래서 계속 성장한다면 늙음이 차지할 공간은 없습니다. 변화는 몸은 몰라도 정신은 늙게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두 말할 것 없이 나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로부터 소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커서는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갖가지 자격증과 연수로 스펙을 쌓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 애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눈치를 안 살필 수 없고 아이가 생겨 가족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부양은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됩니다. 인생에서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이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도록 스스로를 재단하고 그들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춥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인생에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 모두를 100% 만족시키기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아니, 단 한 사람만이라도 100% 만족시키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인생은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소시적에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은퇴해서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다 생각하지만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면 됩니다. 이제 주위 사람이 원하는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살아볼 차례입니다. 인생은 계절의 변화처럼 반복되고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연속된 시간에 불과합니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도 않고 흘러간 시간은 그걸로 끝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보는 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맘 편히 인생을 사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